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김건희 씨 관련돼서 이제 이른바 스모킹 건이다라고 하고 있는 육성 파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경찰이 계속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왜 이제야 나왔나? 뭐 자기들 말에 어떨까요? 의하면 네. 올 4월부터 재수사를 했고 50일 만에 발견을 했다라고 성과로 얘기하는데 뭐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한 거의 1년 넘게 계속 이 부분을 수사했었고 그 이전부터 따지고 보면 더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걸 구해왔나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걸 묵히려고 했던 거죠. 묻혀놓으려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갖고 나와서 어찌 보면 검찰은 진짜 정치 검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리 했건 저리 했건 제가 볼 땐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걸 김건희 자신의 입으로 명확히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죠. 그냥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분명하고 부창부수라고 남편도 비아폰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3차 그 소환을 받은 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여유가 없어야 된다. 김건희 씨가 명확히 자기 입으로 나온 내용들. 근데 이런 녹취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인데 그 행위가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됐다가 다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아마 입장이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요. 뭐 어떤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검사 위의 여사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그 김건희가 그 영부인 지위로서 검찰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게 지금도 다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 지난 3년간 검찰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하다가 지금 재수사 1, 2개월 안에 이 녹취 파일이 되고 발견이 되고 이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에서야 밝혀졌는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 3년 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 수사가 뭐 단순한 부실이나 무능이 아니고 너무나도 김건희를 향한 의도적인 특혜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김건희를 보호하고 감싸려는 이 검찰의 행태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재수사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더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더 확보해서 이 죄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숨겼겠지 지금까지. 네, 예. 아무런 증거를 자기가 안 가지고 있었으면 숨길 이유도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 검찰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작년 7월달에 김건희하고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를 했는데 네. 소위 출장조사가 통화한 지 17일 만에 출장조사를 했다는 우리가 이제 황제조사라고 얘기하는 게 벌어진 거니까 그럼 이걸 다시 딱 가지고 가면 총선에서 패배했잖아요. 네. 총선을 패배한 다음에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국민한테 반성을 하긴 사과하기는커녕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되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갑자기 전주지검에서 날라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김건희 수사가 싹 바뀌기 시작을 했고 황제 수사를 했고 근데 그럼 황제 수사를 왜 이게 벌어졌을까라고 따져보니까 비화폰으로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화폰을 가지고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17분 정도씩 두 차례 통화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 사건을 당신이 이렇게 풀어나가라고 아마 나름대로 협의가 됐을 것 같고 김주현은 그걸 이행을 했겠죠. 이행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출장조사로 무마시키고 수사 종결하는 형태로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또 우리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신부전까지 가면 아주 거의 가관이죠. 김주현이 거의 책사처럼 그러니까 김건희의 심부름꾼처럼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수사 종결시키거나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이게 나라였나? 이게 검찰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정권이 시작했을 때는 민정수석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갑자기 생겨나서 나온 게 이렇게 뭔가를 은폐하는 것 같고 수사를 약간 조정하는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스모킹 건이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죠? 아니 그래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민정수석실을 스스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사실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의 베이스 캠프로 활약을 했다면 2년 만에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김건희를 위한 로펌으로 지금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우정이든 아니면 이창수든 다 불러가지고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하나 비화폰을 통해서 지시하고 그것을 사건을 무마하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나눌 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우정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수사기관에 계신 분에게 이 심우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지금 다들 자꾸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심우정 검찰총장 선물 의혹 이게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 선물 의혹 아시죠? 선물. 네. 어떤 선물이죠? 이게 네. 23년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만 설명을 하자면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네. 있으니까 설명 좀 저희랑만 해주세요. 얘기한 거 예, 아니니까. 예. 23년 9월에 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던 마약 조직이 붙잡혔는데 네. 그때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확보돼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폭로가 이뤄져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